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잠시 뒤에 여러분들에게 면접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답변을 해보면서 개별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좀 더 일관성과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도 어떻게 면접관에게 좋은 점을 부각함으로써 더 좋은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질문 하나를 드릴 거고요. 약 4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마스크 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중얼중얼 거려보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해설 강의가 오늘 영상에 포함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영상 그 하단에 그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이 해설 이 강의에 대한 이 정제된 문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회원 가입이나 뭐 이런 별도의 조건 따위는 없습니다. 시간 없으신 분 바로 링크 연결하셔서 다운 받으시고 그냥 공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죠? 자,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원자 여러분, 계속해서 면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팀 활동에서 동료에게 자주 들었던 본인의 성격의 단점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저희가 같이 한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40초가 이렇게 짧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시간이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질문의 지시사항을 충분히 이행한 답변을 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여러분들의 답변이 적절했느냐 이걸 이제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그런 레벨을 더 업그레이드 해볼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질문 받았을 때 평상시에 본인이 준비했던 단점,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인 거죠. 보통 그런 것들은 면접 가기 전에 잘 외워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문서답한 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질문은 팀 활동이라는 조건 하나, 그리고 동료에게 자주 듣는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이 그동안 외워왔던 본인이 스스로 느꼈을 때의 단점을 바로 활용하셨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동문서답을 하게 된 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격 단점은 이거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면접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 개별 질문의 답변 외에도 전체적으로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요 이제 워드 창을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 페이지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다운 받으셔가지고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평가 의도를 항상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일단 단점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에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가끔씩은 정말 솔직하게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단점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뭐 예를 든다면 뭐 주변 사람 험담하는 걸 좋아한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솔직한 게 좋다고 하지만 얘기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데 정말로 100명 중에 1명 정도도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려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걸 이제 극복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료가 이야기하는 단점을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본인 단점은 잘 외워오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이다 생각이 들어서 평가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단점을 좀 더 객관화된 부분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변형된 질문을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로 단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영했느냐, 이걸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들 이 영상 더 이상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준을 이미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다. 보통은 이런 질문에 그 조건을 따라가기에도 급한 상황이거든요. 보통 10명 중에 9명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근데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의 단점도 극복하려고 하지만 주변 동료의 피드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것까지 보여줄 수 있다면 진정한 고수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어떤 기업, 어떤 직무로 지원하더라도 일단 기본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질문에 만점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감점을 안 당하는 게 되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수 점검 요소는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좀 본인이 생각한 준비된 그런 외워온 답변만 얘기하면서 자꾸 면접관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가지고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시사점 하나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이 개별 질문에서 봤을 때 일단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동료가 어떤 조언을 줬는지 어떤 단점을 얘기했는지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러한 단점으로 조직에 너무 큰 피해를 주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뭐 인재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직무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를 여러분들 단점으로 잡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높아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단점들은 다 지원 직무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막 치명적이다, 덜 치명적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따지시는데 제가 이전에도 성격의 단점과 관련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고 이 영상 이 위에다가 제가 이제 그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들을 더 학습하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체력적인 부분이나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다. 이런 이야기도 가급적이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단점은 인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자, 그래서 요 2번 항목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은 면접관의 말귀를 알아듣는 동문서답하지 않고 면접관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충실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단점에 대한 질문에서 최소한 모나지 않게 감점 없이 이 질문에 답변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는 이러한 인성적 질문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답변을 함으로써 면접에서 꼭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개개인의 상황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 단점을 좀 지속적으로 좀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 자신만의 방법이 명확해야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메모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만의 33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뭐 3명한테 물어보고 3번 고민해보고 한 번에 3분 이상 고민해보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신만의 방법인 것처럼 느껴지는 방법을 적용하시고 혹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기본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단점을 지적해 줬기 때문에 나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거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파이팅 하자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약간 조금은 취업용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앞부분에서 다소 외운 대답을 한다라든지 뭔가 인위적인 대답을 했다라는 느낌이 면접관에게 계속해서 쌓이게 되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이 질문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답변은 굉장히 좋아. 근데 떨어져. 왜? 말 그대로 이런 인위적인 부분들이 답변 하나하나에 묻어져 나와가지고 결국 그런 것들이 면접관에게 신뢰성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요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요 부분은 이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는 것은 질문 하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논술처럼 답변하고 하나 쓴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답변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질문이 분명 영향이 있거나, 혹은 내가 답변을 이걸 했기 때문에 그 다다음 질문에서 어떠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혹은 이 질문에서 우리가 답변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답변 못한 걸 전화 위복으로 만들 수 있는 스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쌓아주시는 게 진짜 면접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답변을 못하게 된다면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면접관님, 제가 지금 긴장이 돼서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좋은 답변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면접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다 생각을 하는데,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갑자기 긴장이 돼서 생각이 안 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앞에서 답변을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오히려 더 감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부정적인 질문이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처럼 느껴지겠지만은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뒷부분에 기회를 주신다면 꼭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 친구는 그래도 어떠한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든 응답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를 줌으로써 이 질문에 답변을 못했지만 이 지원자에게 좋은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부분이겠지만은, 개별 전투에서는 우리가 질 수 있어도 오히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전투에서 맨날 이겨, 특정 질문에 답변을 너무 잘해,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한 단점을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답변을 한 거지.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동료가 이야기했던 단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우리 지원자는 그냥 순간 내가 기가 막히게 강민혁 아저씨가 평상시에 이야기했던 단점 그 답변하는 연습을 바탕으로 준비한 게 있는 거지, 이걸 꼭 오늘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걸 그냥 얘기를 해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이 딱 듣고, 아니 그건 동료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 단점인, 본인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원자 동료가 얘기한 단점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답변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회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대응만 잘해도 평가자는 오케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면접관이 다시 한번 본인한테 팀 활동했을 때 주변에게 들었던 단점 얘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도 친구들이 얘기한 거다 막 이렇게 우기다가는 이 면접은 그냥 끝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동료에게서 들은 단점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계속 본인을 괴롭히네. 그게 왜 단점이냐, 다른 단점을 좀 얘기를 해봐라.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습관적으로 정말 본인이 판단한 게 맞는지를 확인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게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지 못했는데 뭐 이러이러한 부정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단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혹은 처음부터 제가 명확하게 얘기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단점 몇 가지도 드려보겠습니다 해서 한 가지 정도는 더 드릴 수 있어야 되도록 여러분이 평상시에 준비를 2-3개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때요?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 상황에서 말만 잘한다면 이거 오히려 인상이 좋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제가 실제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면접을 볼 때도 이 친구는 내가 이런 걸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잘하겠구나, 그런 것들의 어떤 뭐랄까 좋은 호감을 계속해서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가 결과에도 그런 부분들이 묻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점 질문 후에 장점을 또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조건에 충족되는 답변을 그냥 순발력으로 만들어낸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뒷부분에 원래 내가 준비했던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과는 굉장히 180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거절을 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들었다 했는데 장점은 공사 구분이 명확합니다. 이걸 준비했던 거지 본인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으면서 일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숲을 보는 것도 아니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개별 질문에 답변을 잘하는 것도. 하지만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답변의 그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숲을 잘 보셔야 그 일관성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너무 쉽게 답변하지 말아라. 필요하다라고 하면 잠깐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답변이 있느냐 간단하게 제가 예시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공사 구분을 할 때 그 좀 더 완곡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동료를 통해 깨닫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총무 당시에 이 회계 처리를 위해서 영수증을 꼭 기한 내에 받기 위하여 좀 더 지혜롭게 이야기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어떻게 단점을 이야기해 줄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동료를 보면서 오히려 너무 미안하고 좀 감사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입사 후에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을 고려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안에는 일단은 개선하고 있다, 단점을 인정한 거고요. 부족함이 있다라는 부정적 결과를 얘기함으로써 어쨌든 이건 내가 무조건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점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주변 사람들이 단점을 얘기하면 좀 미안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좀 개선하려고 한다라든지 약간 뭐 이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좀 담아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한테 내가 뭔가 피드백을 주거나 조언을 주더라도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는 의지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예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몇 가지 부분들을 적용한 예시에 불과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더 좋은 답변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건 그럼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주면서 개별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숲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답변 하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 삼아가지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면접을 연습할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진짜 면접 연습이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았던 준비했던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기업, 사기업 가장 많이 출제되는 어떤 성격의 장단점과 관련된 부분 중에서 어려워하시는 단점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일반적인 단점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강제형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서의 단점을 요구한 거기 때문에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 탈락인가? 라고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소한 질문에서도 더 좋은 점수를 얻으셔가지고 꼭 면접에서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방금 제가 활용했던 이 장표 그대로 원하시는 분들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거듭 강조드리지만 하단에 있는 링크에 접속하셔가지고요 바로 클릭해서 다운받으시고 바로 마음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고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날부터 진행되는 5월 특집 면접 라이브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다양한 자료들과 혜택을 꼭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